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완다의 두 쌍둥이도 나오면서 팬들은 원작처럼 스칼렛 위치의 흑화가 더 큰 일을 초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작에서 완다가 거대한 죄를 짓게 만든 원흉이었으니까요. 정황상 그 아이들은 완다의 악몽으로 보이지만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게 이번 영화고 그녀의 능력이니 아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완다가 지은 거대한 죄는 바로 하우스 오브 M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캉의 미래 버전인 이모터스가 왜 스칼렛 위치의 가정사를 조종했는지 그 이후에 그녀를 어떻게 조종했는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처럼 칸과 스칼렛 위치의 관계를 다루지만 영어벤져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도 재밌어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왜 스칼렛 위치가 하우스 오브 M을 일으켰는지 그게 어떻게 봉합되었으며 왜 칸의 시작에 스칼렛 위치와 영어벤져스가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 이벤트에서 작가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스칼렛 위치가 자식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잃었다고 설정했고 그녀가 그동안 슬픔을 극복했던 것도 잊어버렸다고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와스프가 던진 농담으로 자식들에 대한 비극을 기억하게 됐다고 설정합니다. 이 때문에 작가 벤디스가 욕을 먹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녀는 미쳐서 어벤져스 맨션의 현실을 조작해서 악몽 같은 테러를 일으키고 이 사건으로 스승 아가사 크니스와 어벤져스 멤버 호크아이, 스콜랭 그리고 비전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고로 호크아이는 비전이 있기 전에 스칼렛 위치와 썸을 타는 사이였던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도 참 묘하다고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간신히 그녀를 제압하고 매그니토가 현장에 나타나서 아버지로서 스칼렛 위치를 데려갑니다. 고통에 빠진 스칼렛 위치는 뮤턴트가 절대 다수인 세상이 되도록 현실을 조작해버립니다. 여기에 각 히어로들이 은연중에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어서 모두가 이전 세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 세상에 만족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라일라 밀러라는 한 소녀가 그녀의 현실 조작을 거부하는 능력을 가진 뮤턴트였고 라일라가 울버린을 만나면서 완다의 낙원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결국 히어로들이 스칼렛 위치를 죽이려고 하고 폭주한 완다는 뮤턴트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뮤턴트들이 능력을 잃고 능력을 가진 일부 뮤턴트만이 멸종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완다가 폭주하면서 세상의 초인들을 만들고 그게 MCU판 뮤턴트의 기원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그와 별개로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멀티버스적인 혼란의 원흉이 되어서 MCU판 시크릿 워즈의 배경을 만들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그녀의 폭주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녀의 폭주 역시 원작의 맥락이라서 MCU에선 역 하우스 오브 M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번 영화에서 닥스와 싸우고 다시 히어로로 돌아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드런스 크루세이드라는 이벤트에선 디스어셈블드와 하우스 오브 M을 일으킨 것은 닥터둠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와스프의 농담의 기억을 되찾은 완다는 어벤져스의 무능을 탓하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악당인 닥터둠에게 아들들을 되찾을 방법을 물었고 닥터둠이 이때를 노려서 그녀에게 라이프 포스라는 정체불명의 아주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을 실험했던 것입니다. 이때 완다는 라이프 포스와 연계되면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와 하우스 오브 M을 일으켰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닥터둠과 스칼렛 위치는 정말로 서로 사랑했고 결혼도 하려고 했던 걸로 나옵니다. 닥터둠은 자신의 엄마가 마녀였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닥터둠에게 엄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하지만 결말에 가서 닥터둠은 스칼렛 위치는 그저 미쳐서 라이프 포스를 다루게 된 장치에 불과했고 어벤져스를 해체하고 뮤턴트를 없앤 건 바로 닥터둠 자신의 계획이자 자신의 뜻이었다고 밝힙니다. 이는 사실 그저 스칼렛 위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설정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치드런스 크루세이드 이벤트의 핵심은 영어벤져스 멤버 위칸과 스피드가 엄마인 스칼렛 위치와 재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벤져스의 기원은 비전의 시체에서 시작됩니다.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로 죽은 비전의 시체는 스타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다름 아닌 아이언 레드가 찾아옵니다. 아이언 레드는 미래의 아이언맨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서 온 캉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30세기 미래 지구에서 태어난 나다니엘 리차드는 천재지만 괴짜로서 학교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던 어느 날 미래에서 캉이 나타나 어린 자신에게 파워스토를 주고 맞서 싸울 방법을 알려줍니다. 미래의 캉은 어린 나다니엘 리차드에게 지금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너가 다치고 그래서 부모님이 크게 고생할 것이라면서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캉은 어린 자신에게 그가 싸울 수많은 악당들과 그가 달성할 수많은 업적들을 보여줍니다. 이를 본 어린 나다니엘 리차드는 큰 충격을 먹고 캉이 다루던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과거로 도망칩니다. 즉 다른 시공간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가 있던 30세기 미래는 엄연히 지구 6311 현실이었고
그가 캉으로부터 훔친 타임머신으로 간 과거는 지구 616 현실이었습니다. 각 평행우주 현실들의 시간대가 각자 달라서 어디서는 현재가 미래이지만 지구 616 현실에서는 현재가 바로 우리의 현재와 같습니다. 그는 어벤져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벤져스는 하필이면 당시 완다 때문에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어벤져스를 빠르게 찾고자 로봇인 비전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도 하필 스칼렛 위치 때문에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비전의 시체를 어린 캉, 나다니엘 리차드는 다운로드하면서 어벤져스를 찾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린 캉의 소원은 오히려 차기 어벤져스를 찾으라는 비전 내에 있던 긴급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고, 그렇게 어린 캉은 캐시랭, 패트리어트, 케이트 비숍, 위칸, 스피드, 헐클링으로 구성된 영 어벤져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캉, 나다니엘 리차드는 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각자 어벤져스에 맞게 코스튬을 입었으므로 어린 캉은 아이언맨스럽게 자신의 복장을 바꾸고 아이언 레드라고 자신의 이름을 정합니다. 위칸과 스피드는 스칼렛 위치의 아들들의 환생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칸의 이름은 빌리, 즉 윌리엄 캐플란이고, 스피드의 이름은 토미, 즉 토마스 셰퍼드입니다. 빌리와 토미는 각각 캐플란 집안과 셰퍼드 집안의 아들들로 서로 모르고 지냈습니다. 빌리, 즉 위칸의 경우 형제가 있었지만 토미의 경우 외동이었습니다. 토미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했고 소년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위칸의 경우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시민으로서 어벤져스 맨션에서 만난 스칼렛 위치로부터 조언을 받고 그 조언을 통해 가해자와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이때 그의 마법 능력이 발현되어서 가해자가 죽을 뻔했습니다. 스피드의 경우 실수로 학교를 증발시켜버리고 이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초능력 억제 장치와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미는 영 어벤져스가 탈옥시켜주면서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위칸은 멤버인 헐클링을 사랑하는 동성애자였지만 스피드는 구치소에서 만난 리사를 사랑하는 이성애자였습니다. 사실 캐시가 스피드를 처음 보자마자 위칸과 쌍둥이인 것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 닮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 어벤져스는 제법 다양하게 활동했고, 아이언 레드는 스콜랭의 딸 캐시랭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영 어벤져스의 존재 자체가 아이언 레드 때문에 지워질 위기였습니다. 지구 616 현실에 어린 캉이 존재하는 건 시공간의 균열을 야기하는 일이었고, 미래의 캉이 그를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캐시랑의 돌발 공격으로 캉을 미래로 돌려보냈지만 캉이 또다시 언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결국 어린 캉, 나다니엘 리차드는 미래의 기술인 자신의 파워스트와 비전의 시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전인 영 어벤져스판 비전인 조나스를 만들고 자신은 원래 시간대 지구 6311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시공간의 균열이 사라지면서 영 어벤져스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캉이 되는 미래를 막고자 합니다. 어린애처럼 도망가지 않기로 한 것이죠. 어린 나다니엘 리차드가 지구 6311 현실로 돌아간 동안 영 어벤져스의 위칸은 스칼렛 위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우스 오브 M 이후 그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그니토와 퀵실버가 영 어벤져스를 데리고 라트베리아로 가면서까지 스칼렛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 어벤져스와 매그니토와 퀵실버는 기억을 잃은 스칼렛 위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어벤져스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대혼돈으로 돌아갑니다. 어벤져스 멤버 울버린은 엑스맨이기도 해서 스칼렛 위치의 멸종위기 주문에 매우 분노한 상황이었고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편 이러는 동안에 어린 캉, 나다니엘 리차드는 미래에서 시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캉이 어벤져스 멤버인 어느 시간대, 미래,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캉이 어벤져스에 합류한 이유가 그 현실의 어벤져스가 위칸과 그의 엄마 스칼렛 위치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알게 됩니다. 사실 이는 어린 나다니엘이 훗날 캉이 되도록 만들려고 캉이 어린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다니엘은 지구 616으로 가서 이 사건을 막기로 합니다. 바로 그가 도착했을 때 울버린이 스칼렛 위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울버린을 막고 완다와 영 어벤져스를 데리고 과거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였죠. 스칼렛 위치는 자신이 스콜랭을 죽인 것을 알게 되고 캐시는 아버지 스콜랭을 데리고 현지로 돌아와서 그를 묘한 방식으로 부활시킵니다. 기억이 돌아온 스칼렛 위치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대혼돈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빌리와 토미가 자신의 쌍둥이들의 환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완다가 두 아들들과 재회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칼렛 위치가 라트베리아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닥터 둠의 라이프 포스 실험 때문이었다고 밝혀집니다. 닥터 둠은 다시 한번 라이프 포스 실험을 해서 막강해지고 이제는 어벤져스 말고도 엑스맨도 현장에 나타나서 막강해진 닥터 둠과 같이 싸웁니다. 닥터 둠을 제압한 것은 다름 아닌 캐시랭의 희생이었고 캐시랭은 그렇게 스콜랭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캐시랭의 죽음뿐만 아니라 완다 문제로 엑스맨과 어벤져스는 일촉즉발의 싸울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스칼렛 위치 문제를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두 팀은 떠납니다. 어벤져스는 스칼렛 위치에게 돌아올 것을 제안하지만 완다는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을 떠납니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 어린 나다니엘 리차드는 죽은 캐시랭을 미래로 데려가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가
이를 막습니다. 그녀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서 말이죠. 가뜩이나 영어 어벤져스의 비전인 조나스가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처럼 캐시랭을 사랑하는 것에 빡친 어린 나다니엘은 결국 조나스를 파괴해버리면서 극대노합니다. 주변의 영웅들이 이렇게 너가 삐뚤어져서 미래에 캉이 되는 것이냐 라고 묻자 어린 나다니엘 리차드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답을 하면서 자신은 더 나은 캉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다니엘 리차드 아이언 레드는 미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언 레드는 훗날 키드 이모터스, 라마투, 스칼렛 센츄리온을 거쳐서 정복자 캉이 됩니다. 스칼렛 위치에게 면죄부를 준 작품이 공교롭게도 캉의 시작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훗날 캉이 되기 싫어서 완다의 자식들과 같이 영어벤져스를 만든 어린 나다니엘 리차드가 스칼렛 위치가 두 아이들과 재회하는 중요한 순간에 일어난 비극으로 캉이 되기로 결심하고 훗날 바로 그 캉이 이모터스가 되어서 스칼렛 위치와 비전이 결혼하게 만들며 나중엔 스칼렛 위치 가족의 비극을 방관하고 개입하면서까지 스칼렛 위치의 힘을 훔치려고 했다는 이 길고 긴 악연이 참 만화적이면서도 어질어질하고 또 즐기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전은 공교롭게도 치드런스 크루세이드 이후에 스타크가 다시 만든 것으로 나와서 스칼렛 위치와 다시 비슷한 시기에 돌아왔습니다. 비전은 스칼렛 위치와 화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화해를 하기는 했고 엑시스 이벤트 이후에 언캐니 어벤져스에서 스칼렛 위치와 비전이 함께 멤버로 활동합니다. 이때 비전이 스칼렛 위치를 다시 구해주지만 다시 사랑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비전은 곧이어서 아예 버지니아라는 이름의 자신과 같은 안드로이드 아내를 만들어버립니다. 다만 정신은 바로 스칼렛 위치의 뇌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미천한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 완다의 집안은 가짜 아빠 매그니토와 강력한 마녀인 친엄마와 시아버지 울트론과 울트론의 아버지 행크핌과 썸남인 원더맨, 비전의 뇌파의 주인이므로 정신적으로는 남편이죠. 퀵실버의 아내인 이뉴먼 공주 크리스탈, 그리고 이 배우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조작하는 칸과 이모터스를 모두 엮어서 이뉴먼과 뮤턴트와 로봇과 악당과 영웅과 시간여행과 세뇌가 모두 아우러진 초전 박살의 대가문 중의 대가문입니다. 언젠가 나중에 이 대족보를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칼렛 위치와 캉의 복잡한 악연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정신이 어질어질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회이기 때문이겠죠. MCU가 이 내용을 고스란히 옮길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황이나 맥락은 충분히 MCU에 녹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영어 어벤져스 멤버들이 여러 방식으로 MCU에 나오고 있고 캉도 계속 나오고 있고 스칼렛 위치의 비극적인 가족사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작의 어질어질한 칸과 스칼렛 위치의 악연이 MCU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완다가 폭주해서 웨스트뷰 사건을 일으킨 지금의 MCU에 공교롭게도 원작에서 스칼렛 위치와 징하게도 엮인 정복자 캉이 MCU에 입성한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마치 둘의 원작 속 악연이 고스란히 MCU에 반복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과연 MCU에서 정복자 캉과 스칼렛 위치가 보여줄 복잡한 비극은 원작을 어떻게 참고해서 MCU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